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한번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차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조선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랜만에 조선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조선주가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 그동안 뭐 원전이나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은 잘 갔는데 조선주가들이 최근에 조금 쉬었습니다. 이제는 좀 쳐다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까요?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미국에서 LNG 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요한 LNG 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LNG를 운반을 할 수 있는 선박도 되레 같이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RO 쪽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LNG 선박 수주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조선 관련된 MRO까지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업종보다 조선주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조선가 관련돼서 네. 가격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가 수주로 뭐 3, 4년 동안 힘든 여정을 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뭐 이런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는 선박을 거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주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서 뭐 LNG선이라든지 미국의 뭐 다양한 이런 관련된 부분에 이 조선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특수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이제 핀란드 조선 바르질라라고 하는 엔진 기업을 만드는 업체가 네. 데이터 센터 쪽에 이 가스 터빈의 수주를 맞아요. 받았습니다. 40개 정도로 한 412메가와트 정도 가스 엔진 관련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엔진을 만드는 조선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육상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지난주에 엔진 관련된 종목들과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한 배경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1호 이 관련돼서 투자가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원전과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섹터에는 가장 먼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서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다변화 거기에 이제 이 대미투자 특별법까지도 연계가 된다라고 보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쨌든 쉬었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뭐 잘 나올 것은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조선주는 뭐 대형 조선사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기자재, 뭐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뭐 골고루 하나씩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조선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LNG 선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네. 보자. 4월까지 LNG 선박 수주는 한 6척 정도 수주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가 성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고성가에 대한 특수선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뭐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같이 조선 선박들 만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LNG를 만드는 삼성중공업 역시 관심 있게 보면 좋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LNG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가스 탱크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스 탱크를 만드는 저장 용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액화 가스 탱크 글로벌적으로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의 선박의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면 관련된 가스 탱커는 계속 수주가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역시 동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 역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분기 실적 좋을 거고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주 계속 높아진다고 보면 동사도 어느 정도의 볼륨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진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뭐 결국에 LNG 운반선 수주에 받을 것에 대한 수혜를 미리미리 좀 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LNG 운반선, LNG 관련된 이 종목들 두 개를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핀란드 기업이 엔진 기업이 네. 가스 터빈 데이터 센터형 엔진 관련돼서 수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도 이 육상 데이터 센터의 가스 터빈 같은 거를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HD 현대 마린 엔진을 좀 관심 있게 현대 보면 마린 좋을 것 엔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다양하게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엔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에탄올에 대한 선박이라든지 LNG 엔진을 탑재한 선박들이 계속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의 선박들도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개조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규 선박 등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선박들도 엔진에 대해서는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형 관련돼서 가스터빈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품을 동사가 이제 공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좀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예 동떨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간접적이나마나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HD 현대마린 엔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10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6천 원까지 10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2,900원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에 이런 선박용 엔진까지 들어간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선박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튀어 올랐었죠.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취지로 오늘 탑픽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조선주 봤고요. 다음 또 두 번째 손창현 팀장의 선택은 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반도체 소재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번 주에 발표 나오는 걸 대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한다. 뭐 더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소재가 역시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고 생산이 돼야지 소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테라팹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23조 테슬라 쪽에 수주를 받았었던 부분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소재 관련된 종목들 다시
이 관련된 소재 양산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설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청주나 용인 클러스터 쪽에 내년까지 어느 정도 증설을 완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평택4 공장과 5 공장 쪽에 증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면 소재단에서는 더 큰 물량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이번 주에 23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런 점도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못 올랐다. 그런 점에서 네네.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다 올라왔는데 소재 쪽은 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또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지. 자, 그럼 반도체 소재주들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 FST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FST. 이제 동사는 이제 노광공적 쪽에 들어가는 펠리클,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걸 이제 포토마스크를 이제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V 공정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노광 공정에 대한 확대가 결국엔 펠리클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냉각 관련된 부분에서 칠러 장비에 대한 수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소재과 관련된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HBM양 수요가 여전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린드리양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미 공장을 어느 정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양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같이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브레인보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두 가지, 솔브레인과 FST 두 가지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한데요. 반도체 소재 어떤 거 보세요?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소재단 종목 중에서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다. 네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스 우리 국내 쪽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HBM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3D 랜드 쪽에도 당연히 뭐 적층 구조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식각이라든지 증착 쪽에 들어가는 가스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비교를 해봐도 지금 단계 PER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장비단은 최고적으로 높은 기업이 PER 30배 정도 수준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역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앞자리가 바뀌는 6만 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7,2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를 오늘 탑픽 종목 소재단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주가가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른 장비나 부품단보다 확실히 평가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20배 정도 PER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잘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잘 선정해서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